세계 1위짜리 한글을 위협하는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글을 능가하는 문맹률 없는 문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캠브리지 교환학생으로 간 미국 학생이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20대 미국인 학생입니다.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저기 캠브리지 대학교의 웅장한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지루할 것 같은 언어학 강연에 들어온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죠. 강당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멋진 이름표를 달고 각기 다른 억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전문적인 옷차림으로 진지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더 낮게 앉으며 어색함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 교수님이 참석해보라고 하셨는데 흥미로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루하다는 어른들의 암호 아닌가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이 방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코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2번 두드리고 목을 가다듬은 후 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세계의 문자 체계를 3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잠시 멈췄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저도 자세를 바로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는 한국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방금 한글이라고 했나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배우려고 애쓰던 한국어? 가끔씩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그것? 방은 소음으로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심지어 소리를 질렀어요. 앞줄에 있는 한 여성이 일어나 화가 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진한 억양을 가진 한 남자는 중국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뭔가를 외쳤어요.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작은 한국어 교과서가 갑자기 제 가방 안에서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연습해온 알파벳이 이 중요한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손을 들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는 마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반박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 체계의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도전합니다. 저는 노트북과 펜을 꺼냈어요. 이건 확실히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제부터 한국어 수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소금과 후추색 머리를 가진 키 큰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앞에 있는 작은 카드에는 마이클 로엘 교수, 시카고 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파란색 넥타이를 바로잡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이건 재밌을 거예요. 제 옆에 있던 학생이 속삭였어요. 마이클 로엘은 강한 의견으로 유명하거든요. 마이클 로엘 교수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전혀 긴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느끼는 것과는 달리요.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연단에 도달했을 때 나무 바닥에서 딸깍거렸어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 그는 깊고 강력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당신의 광범위한 연구를 존중하지만 우리는 영어, 알파벳의 세계적 영향력과 디지털 최적화 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 노트에 디지털 최적화라고 적었어요. 비록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오늘 그는 계속해서 손가락을 공중에 들며 말했어요. 저는 한글의 소위 우수성을 능가하는 문자 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가 소위라고 말한 방식이 저를 찌푸리게 했어요. 그는 분명히 한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는 말하면서 앞뒤로 걸어 다녔어요. 그의 손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제 연구는 소리와 기호 일치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당신의 주장에 도전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모든 논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 같은 약간의 비웃음이었어요.
그는 누군가가 그의 방법보다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할 때 제 수학 선생님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세션 후반에 제 발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조정하며 마무리했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가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그가 살짝 고개를 흔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언어학 전문가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아서 맥클레런 교수의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과 방어적인 감정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서 맥클레런 교수가 가장 위대하다고 부를 정도로 한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어요. 동시에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의 태도에 약간 짜증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노트북에서 3페이지를 넘기고 상단에 적었어요. 한글 대 영어 최고의 언어가 이기길. 방하는 발표가 시작되면서 흥분으로 웅성거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노트북에 미친 듯이 휘갈겼어요. 이것은 제가 보통 화요일 오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첫 번째는 일본의 유리 나카무라였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음악적인 억양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슬라이드 쇼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일본 문자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46개의 히라가나와 46개의 가타카나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절 표기에 직관적입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제가 기호들을 세어보니 제가 익숙한 26개의 문자들에 비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놀라운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외래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자, 중국 문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시스템이 기본 수준에서 배우기 쉽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건가요? 저는 당신의 시스템이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씨의 미소는 그녀가 자리로 돌아갈 때 약간 흔들렸어요. 다음은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 박사였어요. 그는 뾰족한 금발 머리와 코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발표에는 많은 차트와 그래프가 있었어요. 우리의 라틴 기반 문자는 과학적인 철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하며 화면에 포인터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발음에 불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이것이 AI 처리와 검색 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저는 영어 철자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왜 터프는 도나 수루와 전혀 다르게 들릴까요? 밀러 박사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자신의 통계로 반격했고 밀러 박사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현대 정보 사회에서 불규칙성은 치명적인 비효율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결론지었어요. 불쌍한 밀러 박사는 사라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발표는 계속 이어졌어요. 프랑스의 소피 디마 교수는 프랑스 문화와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어 철자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탈리아의 로베르토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문자를 보여주었지만 배우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토론토의 라비는 고대 산스크리트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웨이가 일어섰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었고 빠르게 말했어요. 중국 문자는 아이디어를 직접 나타냅니다. 그는 보드에 기호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 문자는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무를 의미합니다. 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웨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과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암기해야 할 수천 개의 문자 때문에 문해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전문가가 발표를 마칠 때마다 저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글쓰기 시스템을 자랑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은 너무 복잡했고 다른 것들은 단어가 실제로 발음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한국어 교과서를 힐끗 보았어요. 한글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의 완전한 설명을 알아내고 싶어 죽을 것 같았어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그 방은 떠다니는 모든 큰 아이디어들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거의 10페이지를 채웠어요. 제 손은 경련이 일어났지만 지금 멈출 수 없었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호기심 어린 미소로 마이클 로엘 교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님, 어떤 문자 체계가 우수하다고 발견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심지어 저도 숨을 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클 로엘 교수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는 일어나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버튼을 클릭했고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 화려한 기호들이 나타났어요. 체로키 음절문자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가 영어나 어쩌면 라틴어를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화면의 기호들은 우리 알파벳과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것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곡선과 각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이 문자 체계를 처음부터 개발한 원주민 미국인 세쿼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클 로엘 교수는 흥분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며 계속했어요. 1821년 공식 인정 후 체로키 사람들 사이에 문해율은 단 3년 만에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828년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신문인 체로키 피닉스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의 눈은 안경 너머로 반짝였어요. 미국 교수로서 그는 독특한 미국 문자 체계를 선택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이 느꼈어요. 하지만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이 손을 들자 박수는 즉시 멈췄어요. 현재 몇 명이 이 문자 체계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는 간단히 물었어요.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어요. 마이클 로엘 교수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의 손이 연단 가장자리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어요. 약 2,000명 정도. 그는 갑자기 훨씬 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00명? 제 학교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강당은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있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는 활력을 고려하지 않았군요. 진정으로 위대한 문자 체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는 마이클 로엘 교수에게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문자 체계는 단지 그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성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의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자신감이 싱크대로 내려가는 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의 어깨가 약간 축 처졌어요. 잠시 저는 거의 그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휘갈겼어요. 얼마나 문자 시스템이 좋은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도 중요해요. 마이클 로엘 교수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졌을 때처럼 보였어요. 그의 학문적 자존심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는 체로키 시스템이 얼마나 인상적인지만 생각했지 그것이 오늘날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이제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한글에 대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면서요. 긴장감은 너무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서 큰 글씨로 한글이라고 썼어요. 저는 제 교과서에서 본 그 기호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는 영어로 행굴이라고 썼어요. 자.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한글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심지어 마이클 로엘 교수도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이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속 은신처와 지하실에 비밀 한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제가 배우고 있던 알파벳을 서로 가르치며 속삭이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계속했어요. 금지되었을 때 그들의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르치고 보존하기 위해서요. 제 눈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글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저는 가끔 한국어 숙제를 해야 한다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교실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1950년대에 파괴적인 한국 전쟁 이후 대규모 야학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으며 자신들의 문자 체계로 문해력을 갖추기 위한 불굴의 의지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피곤한 노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책상에 앉아 램프 불빛 아래 글자를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이미지는 저에게 소름이 돋게 했어요. 오늘날 그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합니다. 국경일이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철자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과 AI 시대의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위한 휴일이라고요? 제 나라는 우리 알파벳을 위한 휴일조차 없었어요. 한글은 그것의 과학적 원리 때문만이 아니라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결론지었어요.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수세기에 걸친 헌신 때문에 번창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살아있는 유산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를 힐끗 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는 표정은 사라졌어요. 대신 그는 생각에 잠긴 어쩌면 약간 슬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강의가 끝났을 때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가 아서 맥클레런 교수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글과 한국 언어학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을 방문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문화적 맥락에서 문자 체계를 경험하는 것만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제 한국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곳에 교환학생으로 있었고 분명히 그는 방문 교수로 왔었어요. 오늘 그는 우리 수업에 말했어요. 제가 한글을 연구한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연구 일지를 보여주었어요.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숨쉬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마이클 로엘 교수는 우리에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교과서를 열면서 미소 지었어요. 한국어 글자들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한 원과 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힘, 생존, 그리고 언어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노트북에 각 글자를 조심스럽게 쓰면서 저는 전쟁, 점령,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이 글자들을 보호했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마이클 로엘 교수님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그는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그의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보물이라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페이지마다 한글 글자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생각과 관찰이 적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는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15세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지식을 엘리트들에게만 제한하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몇 달 전 캠브리지에서 그토록 오만했던 교수가 이제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제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녹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한글은 그 철학적 깊이와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마이클 로엘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서 6개월 더 머물며 한글의 디지털 보존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제게 연구 조교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마이클 로엘 교수님은 저를 서울의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박물관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은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곳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6시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부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서 마이클 교수님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 그대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기호화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이건 순수한 과학적 접근이에요. 저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15세기 조선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경이로웠어요. 그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의 초기 단계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맹 상태였거든요. 다음 전시관에서는 한글의 금지와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흑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 사진에는 작은 시골집 지하실에서 모인 아이들이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서 맥클레런 교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마이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현대 한글 전시관으로 이동했어요. 디지털 스크린은 한글이 어떻게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에 적응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한글을 이용해 만든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글은 화석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언어학 강의실에서 논쟁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내일은 세종대왕 기념관에 가볼까요? 마이클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거기에는 한글 창제 당시의 원본 문서들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단순히 학점을 얻기 위해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제 한국어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년에도 한국에 남아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로엘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교수님은 몇 시간 후에 답장을 보내셨어요. 한글의 마법에 빠진 것 같군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됩니다. 한국어는 배우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는 정말 매력적이죠.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누가 알파벳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이야기가 저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